너무 막막했죠. 사실 답답하고 나 이거 다 갚고 죽을 수 있을까? 내가 이걸 다 갚고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인들 한 달에 버는 거 뻔하잖아요. 직장인도 그렇고 우리가 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뻔하게 버는데 그걸로 해서 언제 이렇게 다 갚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나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막막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41살이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인수입니다. 17년도에 회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. 네. 잘 마무리 2년 잘 짓고요. 다 끝나서 이렇게 보고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22년도 하반기쯤에 다 끝났고요. 그래도 아직 좀 빚이긴 한데 잘 갖고 있어요. 네. 아이 낳고 사실 이제 계속 전업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기 아빠가 이제 혼자서 외벌이였는데 아이 아빠가 이제 일하다가 좀 허리를 좀 많이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. 거의 한 7, 8개월 가까이 일을 못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아이도 케어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또 원래 대출이 없었던 상태도 아니어가지고 주부대출 이런 거 솔직히 잘 대출에 대해서 좀 무지했죠. 잘 몰라가지고 배부나 이런 데서 제가 막 받게 된 거예요. 받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돌려막기 하고 신용카드랑 대출이랑 그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빵 터져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 도움으로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줘서 그래서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어요. 카드론도 받고 리볼빙도 막 되고 막 이렇게 막 다 터졌었거든요. 그래서 돌려막기를 막 하다가 터져버렸어요. 어느 순간에. 20만 원이었어요. 5년 갚는 걸로 20만 원. 큰 금액은 아니었죠.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나이가 젊고 제가 원래 전업이었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 원래 회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실 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때 당시 동네에 이제 작은 마트 있잖아요. 그런 캐셔로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막 진짜 3살, 1살 이럴 때여가지고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누가 봐줄 때도 없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낮 시간에만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캐셔 알바를 해서 그걸로 이제 했더니 최저로 잡힌 금액이 20만 원이었어요. 네, 그때 당시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. 한 달에 캐셔 월급이. 그거랑 뭐 아예 한 명당 이렇게 부양자로 정할 수 있으니까 최저 생계비가 빠지고 나서 제가 내는 변제 금액은 20만 원이었어요. 이게 사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20만 원, 4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. 물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내던 카드값이나 대출 변제금 같은 거 생각하면은 훨씬 월 부담은 적어지긴 했어요. 근데 막상 신용카드도 아까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쓴다고 했잖아요. 딱 월급에서 그 금액과 고정되는 금액들이 계속 지출들이 있잖아요. 그거를 빼고 나니까 사실 생활은 정말 빠듯하더라고요. 그래도 넉넉지는 않더라고요. 딱 그 정해진 금액 내에서 생활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, 사실. 네. 사실 전 처음에 회생에 관해서 전혀 몰랐어요. 물론 대출도 정말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받은 것도 있는데 회생이란 자체를 정말 몰랐는데 친한 친구 중에 회생을 먼저 진행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 친구한테 제가 사실 돈을 빌리려고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왜 그걸 계속 다 갚고 있냐, 자기도 이렇게 지금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회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냐, 근데 그런 거 좀 사기 아니냐. 전 잘 모르니까 맞아. 몰라서 아니라고 하면은 된다 알려줘서 돈 나가는 날짜가 너무 무서웠어요. 저는 정말 매달 뭐 20일, 25일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어떤 날은 뭐 신용카드 나가고 뭐 대출금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든 뭐 돌려서라도 막아서 다 내기는 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돌려받고 나면은 또 쓸 생활비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신용카드 또 긁게 되고 또 다른 데서 또 돈 빌리게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더라고요. 갚는 게 아니었어요, 그거. 원금만 사실 뭐 대부 같은 경우는 이율이 너무 비싸잖아요. 근데 그 사실 그거는 거의 원금을 갚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계속 이자만 내야 되잖아요. 상황이고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이런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대출들도 있었고 신용카드도 있었어요. 제가 원금만 좀 기억했을 때는 5천이 넘었었어요. 빚이 불어나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. 일부러 뭐 늘어나야지 하고 늘어난 건 아니었는데 뭐 생활비로밖에 안 썼거든요. 그걸 받아서 뭘 명품을 사고 사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 먹고 사는데 아이들하고 쓰는데 그렇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얘를 메꾸려고 또 받고 얘를 메꾸려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어나 버린 거라 너무 막막했죠. 사실 답답하고 나 이거 다 갚고 죽을 수 있을까? 내가 이걸 다 갚고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인들 한 달에 버는 거 뻔하잖아요. 직장인도 그렇고 우리가 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뻔하게 버는데 그걸로 해서 언제 이렇게 다 갚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나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막막했던 것 같아요.
진짜 어린 아이들 3살 1살 아이들 진짜 어린이집 다 보내고 그렇게 알바했고요. 제가 뭐 더 밤에 알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을 누가 케어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바했었고, 아이들 아플 때 진짜 그때가 제일 난감했던 것 같긴 해요. 마트 사장님께서 많이 편히 봐주셔가지고 그래도 2년 넘게 다닐 수 있었고, 또 저 그런 뭐 핸드폰 막 이런 케이스 조립 막 이런 것도 해보고요. 부업처럼 약간. 예. 근데 얼마 돈도 안 되는데 손만 아픈데 진짜 막 그런 것도 해보고 막 별별 거 다 해봤어요. 보험 설계사 하신 건 이제 잘 맞을. 네, 잘 맞아서 지금 한 4년 정도에 했어요. 네. 보험왕 뭐 이런 것도. 저 상 받아봤어요. 그래요? 네, 열심히 해서. 엄청 잘하시네요. 사실 그러면. 뭐 영업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전에 영업을 해보질 않아서 좀 두려움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제가 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이런 또 병이나 의학에 관해서도 또 연구해서 이렇게 고객들하고 나누고 무조건 막 판매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그렇게 친구처럼 고객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또 보험도 팔게 되고 이러더라고요. 일단 수입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9시에서 4시 알바해도 캐셔 알바해도 사실 100만 원이었잖아요. 지금은 솔직히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면서도 제가 뭐 파는 만큼 벌기 때문에 뭐 500, 600 이상도 그렇게 번 적도 있어요. 사실. 그래도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벌고 있어요. 고정적인 직장인보다는 제가 그래도 봤을 때 많이 벌고 있습니다. 정말 제대로하게 성공하셨네요. 네. 사실 요 20만 원, 남편은 40만 원 정도의 월 금액이었잖아요. 근데 그마저도 밀려가지고요. 중간에 이게 그게 회생도 몇 개월 이상 밀리면 이게 아예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다시 신청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뻔했어요. 그 금액조차도 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밀리고 하다가 한 5, 6개월 정도 밀리니까 이게 날라오더라고요. 이거 며칠까지 안 내면 이제 다시 이거는 폐지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또 그때 빌려가지고 내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.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많이 도와줬어요. 사실 가족 물론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는 믿음이고 갚기가 얘가 힘든 상황이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동생이 항상 믿고 빌려주고 도움도 돼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보험왕까지 또 맞아요. 연결이 되는. 네. 반성문처럼 쓰거든요. 판사님한테 이래서 이렇게 빚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힘든 게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문처럼 써요. 친애하는 판사님 정말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나서도 개시 결정 나기 전까지 이거 100% 될 거라고, 왜냐면 이게 뭐 도박이나 뭐 그렇게 사실해서 생긴 빚이 아니고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이 막 쫄린다 그래야 되나요? 저 하루하루 정말 이게 될까? 그러면서도 사실 대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이때 개시 결정 나기 전에 물론 뭐 근데 압류 이런 거는 되지 않게 홍보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연락이 오긴 왔어요. 사실 저 전에는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거든요. 물론 그 사람들이 협박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요 전까지가 되게 좀 마음이 많이 떨리고 좀 불안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. 한 5천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자는 뭐 더 많았겠죠. 왜냐면 대부 쪽은 워낙 이율이 세니까 많이 상담받았다고. 진짜 이거는 알턴이 빠지는 것처럼 진짜 속 시원했을 거예요. 예, 진짜 물론 내가 갚았다고 지금도 돈이 많이 남거나 막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속 시원하고 그래도 이게 5년 갚은 게 되게 좀 대견한 거예요. 이 도중에 저도 막 진짜 또 폐지될 뻔도 했었잖아요. 근데 그 도중에 진짜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. 사실 이게 길잖아요. 오진 않아요. 힘들긴 했는데 갚고 나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제 뭔가 그래도 이사도 이제 좀 나중에 가고 할 수 있겠다? 약간 이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. 진짜 이겨냈잖아요. 우리 버텼다, 잘 버텼다, 서로 수고했다. 악수하고 진짜 강하다.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버티고 나니까 좀 낫네. 그 말 많이 했습니다. 지금 참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 잘 버티시고 나면요 정말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. 너무 마음 홀가분해지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편해지실 수 있으니까 밀리지 마시고 중간에 폐지되지 않게 밀리지 마시고 잘 갚으셔가지고 면책 받으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유튜브 상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개인 회생 무료 상담 신청해 보세요.